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서곡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덥고 정말 이 홍수로 쪄들어가는 이 지구촌의 아픈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향해 내놓는 인생의 대안과 하나님의 대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정말 이 더위로 말미암아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이 지구촌, 그야말로 불타는 지구촌, 우리 사람들은 성층권에다가 황화되어 있는 주사를 주입시켜서 그야말로 이 성층권을 둘러싸므로 말미암아서 더위를 식힌다고 하는 이런 때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대급 무더위다, 역대급 무더위다, 기록적 무더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이렇게 기록된 이래로 가장 더운 여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촌은 그야말로 운명의 이 도시, 2023년에 운명의 이 도시에 접근해가는 지구촌의 정말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달리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걸랑 어떡하라? 일어나 너희를 버리를 들라. 그러면 왜냐?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이 말은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이죠. 누가복음 21장에는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랬는데 31절에 다시 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대급이다 아니면 신기록이다 기록적이다 뭐 정말 이 사상 최악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하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보거든 멸망이나 패망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다는 걸 보라.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달라요. 인류를 바라보고 인간의 눈으로 인류를 바라보고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항상 비극적 종말론입니다. 그냥 맞춰가는 파멸밖에는 없는 이런 희망이 없는 이런 종말론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해 알기를 원하시는 호소는 비극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너의 구속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러니까 이건 뭐예요? 희망이에요. 새 나라가 온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더 깊이 이렇게 신중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먼저 지난 시간에 오늘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를 드는 것인가?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 나라를 위한 예비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런 역대급 지구촌의 변화를 위해서 드디어 마지막 지구촌의 최강대국인 미국이 태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7월 27일 날. 자, 이런 상황까지 우리를 보면서 그래서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태양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태양빛과 태양열을 누그러뜨리도록 성층권을 둘러싸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사시키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지구촌은 정말 태양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대안이 과연 이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바로 이해하면 대안도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구촌이 이 더위와 홍수로 몸살을 앓을 때에 나사에서는 지난 8월 7일에 뭘 발표했는가 하면 지금 말이죠. 태양이 강력한 솔라 플레어, 즉 태양풍을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발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조금 전에 6월 15일에 과학자들은 무슨 말을 했느냐? 만약에 지구촌을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이렇게 더 물러져 가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구촌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이 원인을 찾아가면서 이런 방법들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 플레어라는 말과 오존층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동시에 나오는데,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가져가면 지금 과학자들은, 그리고 왜 과학이 왜 이 지구를 둘러싸는 이렇게 성층권에다가 황화물질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커버를 다시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설명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건 뭐냐, 지금 cooling upper atmosphere라고 하는 말은 대기권 위에 대기권보다 더 위에, 즉 성층권을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점점 더 어떻게 되어 있다? 냉각이 돼가지고 오고 있다. 즉 성층권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주 이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그 성층권이 식어갈 때 이 대류의 현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것들은 지구에게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이 문제들을 가져오는 건데, 가져오고 있는데, 지구촌이 이렇게 온실가스라고 하는 이런 걸로 말미암아 탄소를 많이 발생하니까 지구촌 위에 온실가스 이런 그 층을 형성해 가지고 온실가스가 그린하우스, 그 온실 효과를 가져와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이 대기 현상에 이 굉장히 추운 현상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층권이 쿨링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위에, 대기권 위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게 얇아지면서 또 어떤 현상이라느냐, 오존층이 이렇게 두껍지 않고 오존층이 점점점 이렇게 얇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1년에 한 번짜리 정도씩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층들을 우리는 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맨 같이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대기권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대륙권이라고 하는 높이에 이렇게 있는 지구를 둘러싸여 있는 대기권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 15km에서 약 10km, 15km에서부터 이렇게 50km까지는 성층권, 그 위에 넘어서는 메소스피어에서 중간권. 근데 이걸 넘어가면 그부터는 이제 우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특별히 이 생층권에는 우리가 말하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약간 아주 두껍지도 않아요. 1.5에서 2mm밖에 안 되는 얄팍한 오존층이 둘러 있는데, 이 오존 레이어는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어떤 현상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냐면,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다양한 이런 이 자외선이 있어요.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이런 이 광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적외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빼놓고 나쁜 울트라바이오틱 자외선이나 나쁜 다른 광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존층을 말할 때 오존층은 지구의 생명싸개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오존층이 점점 얇아지고 에너지 소멸돼 간다고 하는 것은 지구의 생명싸개가 없어지니까 지구에 이런 굉장히 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구와 이 태양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모든 이런 광선들, 이런 다양한 이런 이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이런 레디에이션이 있는데, 이걸 바라볼 때 이것들이 이 지구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중간에서 흡수되기도 하고 땅에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땅에까지 내려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 지구의 표면에서 반사되고 남은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에서 혹은 이렇게 습조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내려다가 흡수되거나 땅에까지 와서 반사되거나 이런 현상들을 가져오는데, 이것들은 이 지구의 온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이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울트라 바이올렛 레디에이션이나 태양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자외선이나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광선들이 오는 것들을 블로킹해 준다, 막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 기후변화에 관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존의 역할, 즉 오존이 지구의 기후 환경에 미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그노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관심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 오존층과 지구 온도화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연구하냐면 이 모형을 만들어서 오존의 이렇게 양이 많을 때와 적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성층권에서 오존의 양의 이걸 따라서 이 지구가 적정 온도에 도달하느냐는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존층의 두께는 지구의 표면 온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 오존이 어떤 일을 가져다 주느냐면은 실제는 여기에 이 성층권에 있는 오존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성층권에 있던 그런 업원이 만약에 냉각 현상, 차갑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수증기죠. 수증기층에 있는 물기를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기를 흡수하지 않으면 오존층은 점점점 드라이어 되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존층이 얇아지고 그 위에 이 성층권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대기에 내려왔다가 반사돼서 올라가는 열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린하우스 이렇게 온실가스 있죠. 그 층에 있는 그린하우스라고 하는 온실가스층에 부딪히면서 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더더욱이 이 성층권 어떻게 된다?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지구의 온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오존층이 얇아지는 것은 지구의 온도 변화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지구의 기후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뭘 말하느냐면은 여기 마찬가지 얘기예요. 오존층이 이렇게 오존층이 얇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층권에 뭘 가져온다? 냉각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층권에 냉각이 되면 여기 cooling of atmosphere죠. 성층권에 냉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이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환경 기후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은 어떤 문제까지 가져오느냐면 인간들이 쏘아올린 그 성층권 위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다양한 인공위성들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층권이 지금 어떻게 된다? 식어가고 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 걸 제가 요약해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층권이 식어가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 도표로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지구의 이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에너지 버짓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태양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구에게 이 에너지를 보내주잖아요. 그럼 지구는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고 지구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즉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지구는 뭐가 된다? 이게 과부하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태양에서부터 다양한 이 광선들이 지구로 내려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대기 중이나 혹은 성층권이나 대기 중 구름이나 이런 게 반사돼서 그냥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서 이렇게 도로 올라가는 거 있고 또 기권층에서 흡수되는 것들. 그 다음에 지표면에 이렇게까지 도착하는 이런 이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와 이걸 합쳐가지고 다시 이걸 반사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이게 전부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못하고 여기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온실가스층이 있어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태양에서 이만큼 받으면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지구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데 받기는 했는데 돌려주려고 그랬더니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못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는 과부하가 된다 이거예요. 태양으로 해서 무슨 여러 이런 거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구는 과부하가 걸리면 지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깨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층권이 식어가고 지구가 이렇게 더워져 가니까 이런 문제가 됐으니, 즉 탄소를 많이 써가지고 온실가스 현상이 나가지고 지구 내에는 뜨거워지고
지구에서 더 많이 올라가야 될 것들이 온실가스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 열을 반사회를 우주로 내보내질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 열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지구는 더 더워지고 그 다음에 우주는 어떻게 되고 냉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주가 냉각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이게 오존 레이어가 얇아진다.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어지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태양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구촌 둘레에 있는 성층권에다가 서페이드라고 하는 황화물질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주입시키겠다 이거예요. 즉 이렇게 지구를 커버링한다 이거죠. 그런 황화물질로. 그래서 황화물질로 커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이런 그 태양에 있는 빛과 열을 좀 막아주고 그러면서 또 이 열이 막아지니까 지구가 좀 식겠죠. 이렇게 하면서 대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반사를 바로 되니까 위에는 더 뜨거워질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태양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dim the sun이라고 하는 태양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키워드가 어디에 있느냐?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온실가스라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성층권에 이걸 쏘아서 놓으면 태양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태양열이 들어오는 것을 블락킹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학이나 지구촌의 처방은 온실가스, 즉 이렇게 탄소 배출이 많아서 그런 일을 가져온다 하는 것으로 이 원인을 규명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린하우스 효과는 성층권의 겨울과학은 뭘 가져와요? 냉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반사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것은 오존층의 감사를 가져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인류의 생존은 위협받게 됐다. 그리고 이 원인들은 뭐다? 탄소 배출이 원인이다. 그러니 뭘 줄여라? 탄소 배출을 줄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또 다른 과학의 다른 측면에서는 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발성을 바로 이런 무슨 온실가스로 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볼까요? 여기 나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8월 7일 날 거대한 태양풍이 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태양풍과 온실가스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야죠. 오존 레이어는. 실제 지금 이 태양에서 발생되는 이 그 태양의 흑점 위에 있는 이렇게 흑점이 터지는데 이 흑점이 터지는데 이것이 주기가 11년을 주기로 흑점이 터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큰 주기가 있어요. 그 이 11년을 주기로 해서 흑점이 이렇게 펑펑펑펑 터져나가는데 태양 흑점이라는 것은 태양은 이상한 운동을 해요. 거기 태양 안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이 에너지를 모아놔. 자꾸 모아져. 방출을 안 시키고 모아지면 그게 뭐가 되느냐? 태양 흑점이라고 그래요. 솔라 스팟. 근데 이것들은 1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됩니다? 터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태양풍이 거기서 태양이 터질 때 흑점이 터질 때 나오는 것을 솔라플레어 태양풍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태양풍이 올라온 게 7월 달 거예요. 23년 금년 7월 달일 건데 뭐라고 말하냐? 7월 2일 날 이 태양풍에서 또 한 번 이 거대한 이 태양 흑점을 이게 발생을 시켰는데 터지면서 태양풍을 발생을 시켰는데 태양풍은 여기 이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태양풍 가운데 가장 등급이 낮은 거를 cold B라 그래요. B가 가장 이 태양풍에 말하자면 태양풍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장입니다. 거기에 그 전파를 작용할 때는 자기장인데 가장 자기장의 이렇게 영향을 적게 가지고 있는 태양풍의 작은 태양풍을 B등급, 그 다음에 그거 다음을 C등급, 그 다음에를 M등급, 그 다음에는 X등급이라 이것이 이제 실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드디어 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약한 건 B다, 그 다음은 C다, 그리고 그 다음은 M요, 그 다음엔 X등급이다. 그런데 이 C등급과 이런 걸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C등급은 B등급보다 10배, M등급은 또 이 C등급보다 10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실제 X클래스가 되면 최고 큰 게 오게 되면은 이 최고 큰 거는 작은 것보다 이렇게 뭐냐면은 여기 M클래스 플레이어보다는 10등급, M보다는 10등급, 그리고 B클래스 제일 작은 것보다는 100등급이나 되는 태양의 등급에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걸 설명하는 마치 지구에 지진이 나면은 1도다 2도다 할 때 그 1도와 2도 사이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태양풍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플라즈마들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 태양풍이 지구에 막 쏟아져 내려오면은, 파워풀한 태양풍이 지구에 쏟아져 내려올 때 지구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라디오 블랙아웃.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은 왜 이렇게 전기가 갑자기 팍 나가버리는 이거 우리 블랙아웃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여기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멈추고 끝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드디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태양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까지 현재 이렇게 말하자면 4년, 여기는 뭐라면 4년이 지난 다음에 2019년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태양풍의 효과를 봤더니 어떤 일이냐. 19년에는 태양풍에 있는 이 등급이 이렇게 작더니 지금 4년 뒤에 지금 엄청난 이런 이 자기장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태양풍으로 어떻게 됐다 등급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2012년 12월 달에 무슨 여기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난리 난 그런 2012년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때 태양풍이 가장 강력한 태양풍의 등급이라 그랬죠. 2012년에서 11을 더하면 2023년.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11년을 주기로 오는 태양풍 가운데 지금 가장 강력한 태양풍 주기 때가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금년에.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풍의 그 활동이 이렇게 강력한 해가 바로 금년이었다. 자, 그런데 2019년에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점잖게 활동을 했는데 2023년은 태양 표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거칠게 이렇게 이 흑점이 터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게 19년 겁니다. 이게 23년 7월 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태양풍이, 즉 태양이 이렇게 돼요. 그 활동이 더 증가하면 태양의 활동이 증가하면 태양의 활동에 증가하는 그 강력한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뭘로? 태양풍으로. 그럼 태양풍이 그렇게 우리에 내려올 때는 태양이 뭐가 되냐면 actively unstable이라는 말은 이 뭐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자기장만 영향이 아니라 자기장으로 말미암아 대류, 이렇게 지구에 보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기권이 말이죠. 올라가는 여러 다양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대류 현상이라고 안 합니까? 수증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이런 절대적인 이런 대류 현상에 굉장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기장이 아주 언스테이블한 상태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흔들리고, 이게 농하고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지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자기장 활동이 있지 않냐고, 그걸, out of whack이라는 말은 정상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 양극의, 그게 그런 이탈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로라나 이런 것들을 겨울에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알래스카나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흔들려가지고 왕창됐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이걸 봤어요. 오로라를. 이건 유타에서 본 거고, 미국 북부 유타에서 본 거고, 멕시코에서도 오로라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할 만큼 지금 이 지구촌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 자기권은 상당히 말 그대로 out of whack,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알래스카까지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유타주라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쭉 대를 떼면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위쪽에 한참. 자,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지구는 이 X클래스 솔라 플레이어, X클래스 솔라 플레이어는 지구의 모든 것들을 블랙아웃 시킬 수 있다. 제가 전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어디를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데 막 드론이 또 쫓아오고 간다 그러면 제가 그런 일은 없다고. 그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태양에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라디오 여기 블랙아웃이다. 즉 이런 모든 자기장의 효과로 말미암아 이런 전파 활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비행기를 못 뜨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런 것들은 뜰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네 번째 재앙이 내릴 때 태양에다 내렸더니 태양이 어떻게 되더라?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더라. 해가 크게 태움을 입더라. 그러니까
태양이 거대한 활동이 이렇게 왕성해지면서 말하자면 여기 말하면 파워풀한 X클래스 이상의 아마 트리플 X가 될지 모르죠. 아니면 더 센 걸지도 모르죠. 이렇게 되면 모든 레디에이션 일선들이 블랙아웃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드론이 뭐 쫓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 지구촌의 모든 것들이 다 그야말로 먹통되고 통제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그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의 현상을 그렇게 강력하게 가져온다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오존층이라고 하는 건 전리층이에요. 이 전리층이라고 하는 말은 곧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존 레이어가 없어지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과학적 근거로도. 자,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왜 우리는 이 문제가 탄소 발생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태양의 활동이 이렇게 극렬해지는 것으로 봐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표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탄소 발생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 여기 보세요. 1950년대를 기점으로 지구가 탄소 발생을 많이 했더니 이 탄소 발생률이 이렇게 점점점 아주 급상승하는 걸 봐요. 50년대 이후로. 그랬더니 지구촌의 온도가 80년대까지는 그런대로 0도시라고 하는 산업혁명 이후에 뭐 그 밑으로 해서 평균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유지되더니 80년대 이후로부터는 이게 막 펄쩍 뛰어 올라가더라. 수직 상승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두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두 도표를 보면 자, 여기 탄소는 1950년대 이전부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한참 뒤에 탄소가 갑자기 탄소 배출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이 급상승을 올려왔는데 여기 지구촌의 온도는 약 30년 뒤인 80년대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과연 이것이 탄소 발생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올라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지구가 갑자기 어느 해인가부터 오존 레이어가 물러나고 있다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이제 타임지의 기사입니다. 여기 몇 년도에 나와야 하는 기사냐면 요 뒤에 보시면 92년도예요. 1992년도에 오존이 지금 이렇게 마치 불에 타서 물러나가는 것처럼 물러지고 있다. 여기 그러면서 89년에 이건 이제 92년도부터 이게 얘기됐지만 사실은 89년도에 이제 드디어 오존층에 대해서 문제가 삼고 오존의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극에 있는 오존층 파괴 현장 사진이다.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은 플레온 가스, 일명 염화 불화탄소라고 하는 CFC, 아까 보여드렸어요. 탄소. 이것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뚫어졌다? 남극에서 뚫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오존층에 위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92년 된 타임의 표지기사가 나올 정도 되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아까 온도는 몇 년도부터예요? 탄소 발생은 50년대부터 이렇게 증가됐는데 온도는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가더라? 1980년도부터 저렇게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의 좀 이상한 상관관계, 80년도부터 온도가 올라갔는데 80년도부터 뭐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존층이 뚫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야,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 게 단순히 탄소 발생과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존층이 뚫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 사람들은 오존층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 탄소 때문에 오존층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에서 금년에 뭘 발표했는가? 나사에서 지금 뭘 발표했느냐면은 여기 카본 디옥사이드, 즉 탄소를 발생하는 이렇게 지구에 이걸 이 의성에서 봤더니 보세요. 어디가 많죠? 여기 이렇게 북반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예요?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여기 개발된 나라들이죠. 뭐 여기 뭐 한국, 일본, 그다음에 인도, 여기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지날수록 탄소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 나사의 발표라 그러면 다른 발표는 어땠냐? 이거를 다른 각도로 봤더니 탄소가 발생되는 매년마다 발생되는 빈도인데 밝은 빛일수록 많이 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여러분 어때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 북미 대륙이죠. 엄청 북미 대륙이 많이 발생하죠. 유럽, 인도, 여기 중국, 한국, 일본, 즉 발달된 나라, 산업화된 나라,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탄소 발생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무슨 나라예요? 북반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북반구에서 이렇게 탄소가 발생이 많다면은
당연히 그 대리 현상에 의해서도 어디에 이 오존층이 더 많이 뚫어져야 돼요? 북반부의 오존층이 뚫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남극의 오존층이 뚫어져야 되는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반구의 오존층은 2010년, 2011년 그때부터 북반구에도 오존층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약 한 20년 이상의 뭐가 있어요? 갭이 있다는 거죠. 뭐와? 남반부와 북반구의 오존층이 벌어지는 이 갭은 약 한 20년 이상의 차이가 있더라. 여러분, 한국의 이봐 방송사에 한채 길이 남을 역사를 남기겠죠. 마치 무슨 뭐 북극의 눈물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그때 막 나올 때 이미 그때 비로소 북반부의 오존층이 얇아지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상식으로도 물론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것이 환경과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 여기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오존층이 무너지는 현상은 탄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탄소 그것 때문에 만져진다면 북반구에 왕창 많이 뚫어졌어야 되는데 남쪽의 오존층이 먼저 뚫렸다는 것은 탄소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냐?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태양의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솔라 플레어, 태양풍의 역할이 더 세지면서 지구를 향해 달려들어오는 태양에 있는 자기장의 영향을 가진 솔라 플레어가 막 내려올 때 점점점 이게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지구에 이렇게 강할 때 그 등급이 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전리층에 영향을 줘서 오존층이 얇아지고 지구에 뭐가요? 이 지구의 자기장이 흔들려가지고 남극과 북극의 자기장이 흔들려서 전부 이런 대리현상마저도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 또 뭐예요? 한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과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환경을 중심으로 탄소 발생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천문학적인 기상들을 천문학으로 중심으로 보는 솔라 플레어 영향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힌트 속에 그렇다면 태양의 활동이 빈번해서 이런 거라면 우리는 아까 읽어드렸던 계시록 16장에 태양의 대접을 쏟았다는 말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존층이 구멍이 떨어져 가면서 더 뜨거워진다는 것은 과학이 말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라면 대기권 하늘이잖아요. 대기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고 있다 그래요.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4절에. 그러면 하늘이 종이축처럼 물러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때로는 인류에게 유익하고 윤택하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더 높이 발전해서 개명이 되지만은 때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성경보다 어떻다 이렇게 정확한 성경의 이런 판단은 정확하게 연결되지만 때로는 과학보다 성경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사실. 때로는이 아니죠. 언제나 성경은 더 정확합니다. 왜요? 과학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과학은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모든 질서와 조화, 법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과학이니까 아직도 과학은 그렇게까지 안 가고 여기에다가 이 초점을 맞췄더라면 태양의 활동에다 초점을 맞췄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2018년에 뭐가 떴어요? 여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파커라고 하는 여기 태양 탐사선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태양 탐사선이 올라가 지금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자료들 중에 대표가 뭡니까? 지금 여기 태양 붙어 있는 수금지와 목토송이라고 하는 이 행성들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모든 행성들이 글로벌 워밍이 시작되고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오존층이 얇아지면은 이렇게 이 지구가 더워진다는 성경적 이걸 따를 것이냐? 아니면 탄소를 발생시켜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 그린 온실 효과를 가져다 줘서 이 성층권이 차가워져서 거기에 이런 이렇게 냉각되면서 냉각이 되기 때문에 수권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오존층이 떨어지느냐? 뭐를 볼 거냐 이거죠. 태양과의 전쟁을 얘기한 미국은 탄소로 얘기했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으로 이 얘기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소를 얘기해서 태양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황화물질을 그 성층권에 뿌려서 주입하는 이것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그런 처방이 지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처방이 되는가? 물론 그거는 마치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무슨 뭐 표적 치료를 한다고 다양한 주사를 맞으면 병원균만 죽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는다면서요. 그럼 정상세포가 다치는 것처럼 이 위에다가 그런 황화물질을 뿌렸을 때 다양한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상세포도 죽는다. 결국은 지구촌을 살리는 계획은 될 수 없을 거다. 그렇다면 만약에 성경대로 이것이 태양의 활동이 더 극렬해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어야 이런 걸로 인해서 태양의 빈번한 활동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고 지구에 이런 현상, 오존층이 얇아지고 지구는 더워지고 지구에 이런 양극 현상이 막 흔들리고 지축이 지금 여러분 방송 들으셨죠? 지축이 이동했다고. 이 한국에서도 이미 얘기한 게 서울대학교 이번에 방송할 때 나왔죠? 서울대 발표했죠? 지구의 지축이 더 기울어졌다고. 이건 뭐예요? 양쪽 끝에 뭐가 있어요? 남극과 북극에 자기장이 있는 거죠. 이게 플립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요동치니까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태양풍을 받을 때는 흔들려서 요동을 쳐. 그러면 끝난 다음에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깨기릭 흔들렸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답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너희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되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늘을 바라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재앙의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재앙의 원인을 내외기 있는 원인을, 다음엔 태양이 재앙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원인들을, 오늘은 이제 보편적 재앙이면서 대안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아모스 4장 6절로 원래는 12절까지인데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성읍에 모든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언제 이런 일을 하겠느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추수하기 석 달 전이란 말은 물론 보통 일상적으로 매년마다 추수할 때 추수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비를 오게 하고 비를 오지 않게 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가물잖아요. 가물면 농사를 못 지니까 가뭄이 오는 거죠. 이렇게 가뭄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가뭄 다음에는 기근이 있다. 기근이 왜 왔느냐? 가물어서 왔다. 비를 안 주셨으니까. 그런데 또 비를 안 오는 것만 하냐?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두세 성읍으로 물을 여기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못 지어놔야 말랐다. 그러니까 한 부분으로 올 비가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면 더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한쪽은 홍수가 나고 한쪽은 가뭄이 났다. 언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실제 매년마다도 추수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추수하기 석 달 전이니까 이때는 뭐 할 때? 여러분 파종할 때입니다. 파종하기 때문에 물이 넉넉지 않으면 파종을 못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쪽에는 이렇게 막 이게 조금 됐는데 나중에 또 막 추수 때 비가 왕창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근과 홍수는 뭘 가져다 줘요? 가뭄과 홍수는 기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물도 없어가지고 난리.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난들을 성경이 매 일상에서만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이건 예언. 그럼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추수 때 오기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추수 때란 뭐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38절부터 이렇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가라지를 하는데 추수 때는 가라지를 심었는데 뽑으려니까 놔둬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뭘 말하느냐? 세상 끝을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예언이, 실질적인 예언이 일상적인 것에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부분으로도 예언이 된다. 그럴 때는 뭐다? 추수 때는 뭘 말한다? 마지막 세상 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다?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식량이 떨어지는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주면 어떡하라는 뜻이냐? 돌아오라.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비가 안 오고 또 한쪽은 비가 와서 가물어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그렇게 못 마시게 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가물거나 이런 일이 있든지 아니면 기근이 오걸랑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보시죠. 추수하기 석 달 전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자, 그 다음에는 풍제는 태풍입니다.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면 팥종이로, 이건 팥종이는 여러분 아시는 이건 메뚜기 재앙이고요. 포도원과 동산 나무를 많이 이렇게 먹겠지만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레위기에는 뭐라 해서 7배나 나온다 그랬죠. 지금 이거 세 번째예요. 돌아오지 않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고 애굽에서 한 것처럼 칼로 쳤단 말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연병과 전쟁이 나도 어떻게 하더라? 너희가 돌아오지 않더라. 근데 거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노력하게 하면 너희 친의 악취로 코를 찌게 돼. 이건 오염을 말하죠. 대교연. 진중의 악취는 공기 오염 아닙니까? 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연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대기 오염이 있어요. 여러분 대기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1년에 얼마씩 죽는지 아세요? 600만 명의 사람이 호흡기 질환으로 죽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대기 오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탄소 많이 발생시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린하우스 효과를 가져와. 이게 대기 오염된 공기가 그걸 가져오잖아요. 뭉치면. 자,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온다 안 온다? 돌아오지 않더라.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예요. 이렇게도 안 오고 이렇게도 안 오더라.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마지막 재앙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모스 4장 11,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처럼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쪽가까지 되었으나 이게 뭐 한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얻은 거예요. 불재앙 받았잖아요. 유황비로 불재앙. 그러니까 너희가 불 붙는 나무 쪽에 빼앗단 말은 마지막 재앙. 처음에는 배고프게 기근 재앙이 있다. 말 안 들으면 이번에는 비가 오고 안 오는 가뭄과 홍수 재앙이 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연병과 전쟁과 진중의 악취, 대기 오염이 있다. 그래도 안 되면 네 번째 시기에도 안 되면 뭐가 있더라? 불재앙이 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거죠. 그럼 이제 답이 분명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구 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었죠. 연병입니다. 지금 여전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무슨 뭐 나이지리아 또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곳곳이 난리가 나잖아요. 칼로. 그런가 하면 지금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중의 악취는 사실 제가 머물고 있는 여기도 정말 제가 어떤 때는 저녁 낮을 같은 때는 이 집에 있질 못하고 좀 밖에 좀 나가야 되겠다. 이 도대체 이 밖에서 마치 자동차 다니는 도로에서 나는 것과 같은 그런 그야말로 매연 냄새 때문에 집에서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납니다. 진중의 악취죠. 이게 뭐예요? 탄소 배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뭐냐? 불재앙입니다. 불재앙. 그 금년에 우리 2023년에 우리가 2도 놀러가면 죽는다. 인간의 힘으로 조절이 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게 올라가면 그건 끝이잖아요.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올라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지경으로 오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 하냐? 마지막은 불재앙이라. 그런데 불행하게 어떻게 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더라. 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들의 모습을 보면서 작년입니다. 작년까지는 지금 이제 금년에 이제 불재앙 떨어져 이런데 아마 이제 다음 달 뭐 한 10월 또 11월 이렇게 지나가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재앙의 현재 상황을 작년에 CNN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 지구촌의 재앙의 모습을 저기 보세요. 토네이도, 태풍, 아까 풍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나 허리케인, 토네이도나 태풍, 허리케인은 풍재,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금년에는 지금 태풍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태풍, 가는 독수리, 지금 뭐 이런 난리잖아요. 금년에도. 그 다음에 드라우트, 가뭄이에요. 지금 그저 가물어서 한쪽은 지구촌, 한쪽은 가물어서 난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여전히 중국은 왜 이렇게 매년마다 비 때문에 이번엔 미국도, 중국도, 인도도, 파키스탄도, 유럽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사막까지 지금 큰 비가 와. 그런가 하면 여기는 뭐예요? 이 코스턴 플로딩이란 말은 홍수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이 오는가 여기는 지금 홍수가 나오죠. 그러면 맨 마지막이 뭐예요? 히트웨이브, 더위입니다. 자, 이거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거 그대로 지금 돼 있죠. 여기 뭐만 빠지고요? 전쟁과 연병만 빠지고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미리 해놓은 것들을 우리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또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이렇게 되겠다고 말했는데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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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7년, 앞으로 한 5, 6년 내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이 파국적인 기후젠지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조절하고 깎아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막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겨우 2030년까지밖에 없다. 이래서 2030이라 이 말이에요. 2030. 네, 이런 기후 환경적으로도 2030, 정치 경제적으로도 2030, 사회 문화적으로 2030, 전부가 2030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는 여러분 제가 정말 이게 간절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재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마지막 불재앙도 여러분 마지막 불재앙이 와도 돌아온답니까? 안 돌아온답니까? 안 돌아온대요. 안 돌아오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여기 이 계시록 여기 말씀했던 16장에 나와 있는 7재앙 때도 어떻게 하더라? 돌아오더라, 돌아오지 않더라.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4번째 재앙에 뜨거운 불재앙이 있는데도 회개하고 영광 돌리지 않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재앙, 5째 재앙에도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더라는 말도 없어요. 7째 재앙 때는 그냥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마지막 불재앙까지가 어쩌면은 돌아올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아직 우리는 지금 여기 마지막 7재앙까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7재앙 전입니다. 그럼 이 재앙이 내리는 거는 짐승과 우상에게 우상이 서고 경배하는 표를 받는 들에게 내리는 재앙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설 때 이때 받게 되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전조로 볼 수 있다. 지금 더워지는 건 이런 일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러나 불행하게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안 돌아올 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일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돌아오라. 이 모든 것들은 봐라 벌써 4번째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왔지. 이게 지금 마지막 재앙이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는 불재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재앙으로 말하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7재앙으로 비춰본다고 치면 그것도 역시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재앙에 불재앙이 있다는 것을 전조로 보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그러면 희망이 없느냐? 아니다. 우리는 여기 그래도 우리에겐 마지막 남은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그 희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그 희망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재앙에서 사람들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러나 너 누구 이스라엘 너희들은 말이죠. 백성들은 내 백성은 어떡하라? 하나님 만날 때가 됐으니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금년에 이런 재앙 문제를 말씀드리기 몇 번 전에 충성된 종, 진실된 종의 준비가 무언가를 미리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품 안에 머무셔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주파수를 어디로 고정시켜라? 37 하늘로만 고정시켜라. 그게 만나는 준비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떡하라? 즉시 반응하고 어떡하라? 순종하라.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를 예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이 모든 기별들을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입니다를 외쳐야 되지만 그 외치는 중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 왜냐하면 여기 요엘 선지자가 말이죠. 요엘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여기 우리한테 주셨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이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게 그가 말세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했나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기 또 불이 나오죠. 피는 전쟁이고 불은 더운 거죠. 연기, 화재. 이야, 하와이의 화재를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소리 같다.
그 80% 이상이 다 이렇게 불에 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마우이 섬이라고 하는 참 좋은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3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여호와 이름을 얻는 자는 부르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진정한 목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고통받으라고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렇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봤지, 노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못하고 떠나면 너희는 어떻게 돼? 그럼 그냥 또 끝나는 거였잖아. 그러나 난 너희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온 땅이 다 짐승을, 즉 사단에게 경배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뭘 하실 거예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값까지 갚아주셨잖아요. 그래도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 하늘 백성을 향해 뭐래? 너희는 잠깐 떠나서 이 분노가, 이것이 하나님이 피할 때까지 저희 잠깐 여기 숨어 있어라. 너희는 잠깐 피하라, 숨어 있어라, 이 재앙인 날 동안 피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떠나라는 말이라는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이 경고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부디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종말적 재앙을 나왔을 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세상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 함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여기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7교회는 수직적으로도 동시대의 7교회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지만은 이거는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계시록은 항상 어떻게 해요? 수직적 계시, 즉 당대, 이 계배를 듣는 그 당시에도 이거고, 또 하나는 뭘로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는 지금도 두드리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두드린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역사적으로도 종마지막 시대요, 지금 현세적으로도 충성된 종으로 우리 문을 두드린다니까 제가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라 말씀을 드렸죠. 내 믿음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네가 열니? 그럼 내가 들어간다. 그거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란 말이죠. 우리는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돌아가는 것. 그저 하나님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열린 주님의 가슴 속으로 먼저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다른 많은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쓰시는 대로 여러분이 행하시면 그것이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봉사도 되고 뭐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달려가는 경험은 없으면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 그리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다고 할 때 늘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하시는 준비는 뭔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열심히 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얘기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주님은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이야, 가장 치명적인 질병처럼 말이죠. 뜨뜻미지근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문 밖에 안 두고 예수님을 마음 밖에 내는, 즉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안 두고 회개하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끝까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내가 못났어도 사랑한다.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정말 그래 믿어도 되겠나 하는 소리만큼 네가 아직도 믿음이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행위를 봐라. 너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하고 믿지.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가만히 봤더니 이래 어떻게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너 빨개 벗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조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세상을 달구고 무섭게 하는데 거기다 뭐 스테로이드 그 성층권에 가가지고 황화 물질을 뿌려가지고 지구를 커버하면 지구가 살려요? 그렇게 태양하고 전쟁하면 살려요? 여기 분명히 주님은 약속했는데 태양이 극렬한 활동이 있다. 점점점 더워진다. 그러면 이건 마지막 재앙이라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에서 꺼낸 것처럼 니들 그렇게 꺼낼 거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건 답은 뭐예요? 지금 인류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태양과의 전쟁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행하는 이것이 인류가 해야 될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 이게 다 멎느냐고요? 아닙니다. 안 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돌아가지 않아서 이것이 안 멎을지라도 하나님은 대안이 있습니다. 지구는 이미 뜨거워서 불에 다 타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구는 재개발을 하는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재개발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번쩍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뭐 하려고? 땅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가는 것이 대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어떤 살리기 위한 다른 대안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때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 품에 앵기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시는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갑니다. 지구는 그 다음에 재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개발하는 기간을 성경은 바로 1000년 동안이야 이런 말을 쓴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선 1000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하늘 가 있으면 하늘에서 하루가 여기 1000년이면 그냥 갔다가 다시 오면 재개발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염려는 바로 지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기별대로 지금 우리는 마지막 재앙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이 불재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게 현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돌아가는 것만이 뭐예요? 유일한 답입니다. 회개가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회개가 답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죠. 교회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대회개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기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있은 다음에 이 일을 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회개하는 이런 기별들을 말이죠. 교회가 회개 기별을 참 싫어하더군요. 이상한 말이지만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회개하자냐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러지. 여러분, 그러나 회개가 답입니다. 이 회개를 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느냐? 회개라고 하면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눈물 콜물 흘리고 금식하고 무슨 뭐 밤새 잠 안 자고 말이죠. 막 열흘 30일 40일 5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눈물 콧물 잘잘잘 흘려가면서 이 소나무 붙들고 흔들어야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십자가에 있던 그 강도와 같이 즉석에서 주님 돌아가면 즉석에서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허락받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해야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이것이 답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는 너무나 분명한 답입니다. 솔라 플레어 오전. 네.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니면은 탄소 배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성층권 주사. 뭐가 여러분 답이라고 보십니까? 오늘은 성경이 명확한 답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 답대로 우리가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만민들을 향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하자? 세상을 만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답이고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이 급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말씀을 좀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많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일이 더 우리가 더 정말 더 많은 열심을 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마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그야말로 비행기를 타고 달리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합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십시다. 이것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달려 들어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만민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내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라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가십시다. 성령의 깨우침에 대답하십시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